예, 마켓 주민 오늘은 위메이드 얘기하겠습니다. 게임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동성이 크고요. 위믹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앞두고 지금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요. 주가는 등락을 오갑니다. 위메이드 집중 분석합니다. 바로운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리사님, 먼저 위메이드와 관련된 상장 기업들이 몇 개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위메이드를 둘러싸고 있는 기업들 현황이 어떤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위메이드 유명한 게임 회사죠. 예. 요즘 보면 게임보다는 좀 코인 쪽으로 더 그렇죠. 유명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본업은 온라인 게임 개발, 판매를 주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미르의 전설 시리즈, 윈드러너, 어비스리움 등이 아직까지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메이드 폭스라고 하는 게임단을 운영한 적도 있고요. 판교에 있는데 좀 야근을 좀 많이 하는 탓에 판교의 등대다 이런 별명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설 2의 중국 진출 이후로 자체적인 글로벌 사업, 영역 확보에 집중을 하였고, 이카루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출시 이후에 북미, 일본, 러시아, 대만 정식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IP, 글로벌 IP 미래의 전설을 통해서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 중국에서 이제 파트너사와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하는 성과 등을 이룬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계열사 정보로는 이제 위메이드 넥스트, 위메이드 XR, M, 트리, 플러스, 전기 IP, 위메이드 맥스, 커넥트, 온라인, 이노베이션, 플레이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플레이가 현재 상장사입니다. 위메이드 맥스는 이제 원래 조이맥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파이널 오디세이나 아트록스 같은 게임을 만든 회사였는데, 현재 온라인 게임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좀 부진을 좀 면치 못하고 결국은 이제 위메이드와 인수 MOU를 체결을 해서 자회사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이제 포커 마커와 같은 캐주얼 게임들을 주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는 애니팡으로 유명했던 썬데이 토즈인데 2018년도에 이제 대표들의 주식을 매각을 하였고 2021년도에 이제 위메이드에 인수화된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사명이 이제 썬데이 토즈에서 위메이드 플레이로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들 상장사 모두 이제 게임 개발, 유통사이고 게임들을 하나로 엮는 플랫폼에서 위믹스를 활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위메이드의 계획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위믹스의 불확실성의 증대로 이 최근 주가에서 모두 이제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변리사님은 사무실이 판교가 아닌데 어떻게 위메이드 야근하는 것까지 알고 계세요? 게임 회사들이 그렇죠. 개발하느라고 이렇게 풀풀이 밤새는 데가 이제 게임사일 것 같은데, 게임사는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NC소프트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있는데, 위메이드만의 강점은 일단 지난해 바람이 불었던 거 이제 P2E잖아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기술력이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클래스 플랫폼 구현이 가능한 HTML5 기술을 확보하였다. 네. 모바일 게임에 역량을 집중해서 PC 게임에 모바일을 구현하였다. 이런 얘기들이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좀 노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21년도에 자체 개발한 위믹스 코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토큰을 이용을 해서 미르4의 글로벌 버전 출시를 통해서 P2E 이걸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알리게 되었고요. 이 미르4의 4의 동시 접속자가 140만 명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죠. 이 핵심 기술은 이제 아무래도 게임과 가상화폐를 모두 아우르는 BM이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 이 P2E 모델로 게임을 통해서 블록체인 토큰을 이제 얻을 수 있는 모델, 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게임사는 사실 게임 개발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 이제 P2E라는 또 위믹스 플랫폼이라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에 이런 분야에 선두를 서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재준 대표님,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가 사실은 가상화폐가 위메이드의 어떻게 보면 심장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P2E 플랫폼을 깔고 있는데,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 거래 중지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위믹스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쟁점 좀 알려주십시오. 네. 11월 28일에 업비트랑 빗썸을 상대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네. 이제 가처분 인용 재판부의 결정이 12월 7일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이죠. 예.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네. 이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위믹스에 대한 이 유통 계획과
실제 유통량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라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대한 위반 사유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위메이드가 그 이슈가 이제 발생하고 나서 유통량 차이를 바로 잡았는데도 이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타당성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또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해가지고 조금 투자자들을 오해하거나 오판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또한 소명 자료가 이제 신뢰를 훼손했는지 등등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 회사의 계획과 이제 투자자의 보호적인 측면에서 있었을 때에 대한 이슈들이 대부분 있을 것 같고요. 그 쟁점들이 결국은 이 위메이드도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시스템 보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과거에 있던 피카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과도 우리는 좀 다른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여서 뭐가 어느 쪽에 대한 뭐 손을 들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현재 이 네 가지 쟁점이 좀 주요 이슈로 좀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래소 연합에서 8일 날 상장 폐지를 거래 중지를 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법원은 7일 날 내일 어쨌든 이걸 이제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두 가지 경우잖아요. 가처분 신청이 이제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에서 이제 인용이라고 하죠. 반대로 기각될 경우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시나리오별로 이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가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게임 사업이 이제 P2E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네. 플레이 투 어널을 가지고 현재 신사업을 이제 성장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게임주 전반적으로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은 당연히 이 성장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기업 가치가 반영됐었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다시 단기간에 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좀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된다면은 이 폐지죠, 결국은 위메이드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임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당분간 또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이 플랫폼 사업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이 사업 운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기업의 미래 가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 하락은 좀 상장 폐지했었을 때 좀 가능성이 높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중요한 이제 결정들과 다툼들이 있어서요, 변수이고요. 본업은 어떻습니까? 실적 체크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 회사 지금 플랫폼 관련해서 네. 매출액은 1% 미만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실적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이 실적으로 올라갔던 것보다 앞서 이제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이 플레이투원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로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2022년 이 매출액이 현재 4,828억이고 영업이익은 621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또 개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개발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적자가 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매출액이 6,910억, 영업이익이 930억 전망인데 지금 시장에서 나온 컨센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매출치를 제외한 컨센을 얘기한 겁니다. 결국 신작 개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2020년보다 매출이 증가할 거고 영업이익도 좀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현재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반영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과거 대비했을 때는 컨센을 좀 더 낮추긴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EPS를 좀 8% 하향 전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에 지스타에서 이 신작 2종 트레일러를 좀 게임을 공개를 했습니다. 나이트그로우랑 레전드 오브 이밀인데요. 두 신작 모두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이 들어간다면 결국 플레이 투 언과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 게임 참여자, 사용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12월 출시됐던 미르 M이 글로벌 성과에 따라서 후속 신작에 대한 두 개에 대해서도 좀 기대치가 좀 달라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경민 변리사님은 우리가 다루는 기업들의 특허를 매번 이제 체크를 해주시는데 위메이드 게임사 같은 경우에 어떤 특허가 있나요? 위메이드도 네. 특허가 좀 있습니다. 예. 2012년도에 출원을 시작을 하였고요. 근데 이제 오래 하지는 않았고 2013년도에 피크를 찍고
예, 그냥 10년간 이제 특허를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의 다 이제 한국에 출원이 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2013년도에 대부분의 특허가 몰려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보니까 2013년도에 드디어 이제 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흑자로 돌아섰다. 뭐 매출이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모바일 게임 매출이 전년 대비 뭐 1000% 증가했다. 뭐 좋은 얘기가 있죠. 이렇게 이제 매출이 급증했을 때 좀 특허를 좀 많이 하는 뭐 그런 경향이 좀 대부분의 기업들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로는 이제 특허를 이제 많이 출원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아서는 특허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뭐 그 기술 분야별로 보았을 때도 뭐 데이터 처리 분야라든지 어떤 그 금융, 상업용, 마케팅, 판촉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이쪽으로 이제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결제 시스템 이쪽으로 이제 특허가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게임 관련돼서 특허를 좀 몇 개를 찾아봤는데요. 먼저 뭐 첫 번째 특허는 게임 UI 관련 특허인데 캐릭터의 이제 사용자가 뭐 어떤 제스처를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제스처에 따른 스킬을 입력시키겠다. 뭐 동그라미 입력하느냐, 뭐 X자를 입력하느냐, 뭐 그런 제스처에 따른 뭐 스킬을 다르게 뭐 발동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된 특허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 게임은 비행 게임 방법에 대한 것인데 어떤 추격전이 벌어졌을 때 앞에 도망가는 그 비행 객체가 도망가는 속도와 그 각도에 따라서 추격자의 속도와 각도를 뭐 적절하게 유도시켜서 조절하겠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특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좀 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게임은 뭐 저번 때 다루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된 특허 동향은 어떤가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특허가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출원이 제일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시도 이제 2018년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뭐 다소 이제 하락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기술 발전이 좀 포화가 되었다, 더 이상 기술 발전이 일어날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이런 이제 그런 그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포화가 됐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돼서 이제 주요 출원인들은 뭐 인포뱅크, 뭐 올 IT탑, 뭐 진가, 뭐 코인플러그 등의 다양한 회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예. 자, 수급하고 주가 부분을 이 대표님 마무리할 텐데요. 이게 이제 뭐 본업만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은 뭐 밸류나 실적 가지고 얘기할 텐데 이거는 이제 본업과 함께 지금 소송전에 관련된 이슈가 이제 가상화폐가 붙어 있어요. 위믹스가 어떻게 할까요? 네. 앞서 이제 게임 업계랑 이제 위메이드 관련된 주가 향방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좀 테크니컬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랑 이제 주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12월 들으면서 11월 30일부터 다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포착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인용에 대한 기대감들도 또 있는 것으로 좀 반영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한 단기간에 한 15% 저점 대비 한 15% 이상 올랐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앞두고 나서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2021년 8월에 보면서 8, 9, 10, 11월 보면은 주가가 급등을 했죠. 35,000원에서 24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35,000원 선에서 24만 5천 원대 그때가 이제 한참 블록체인이랑 P2E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다시 빠지는 건 뭐냐면은 그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이슈들도 좀 같이 반영이 된 걸로 보는데 결국은 회귀한 거거든요. 다시 원래대로.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제 가치가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하방 경직이 있을 수 있다는 좀 생각은 듭니다. 올라갔을 때 시점과 지금 그 주가 수준이. 근데 가가 올라갔을 때 수준이 한 3만 원에서 3만 3천 원 부근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폐지가 됐었을 때 추가적으로 3만 3천 원, 3만 5천 원에서 한번 지지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발생을 할 수 있다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주가 다시 한번 빠르게 좀 회복을 하면서 5만 원대까지는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워낙 변동성이 지금 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슈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뜨거운 이슈가 있는 위메이드 얘기했습니다. 바로 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